안녕하세요. 명품 시계를 소개해드리는 드림워치입니다. 이번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탄생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히스토리 1954년부터 2020년까지.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1954년 한스 윌스도프가 공개를 한 이후 가장 아이코닉한 시계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탄생에는 좀 더 흥미롭고 신기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스포티한 시계의 대부 중 한 명은 롤렉스 이사회의 일원이었던 르네 폴 잘레였습니다. 그가 기획한 시계들은 지금의 롤렉스의 대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1950년 롤렉스의 풀워치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인물입니다. 그가 마케팅 이사로 롤렉스에 근무할 당시 영국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스틸의 첫 롤렉스를 구입하고 수십 년 후 은퇴 시 롤렉스 골드워치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렉스를 보유 중인 사람에게 다른 롤렉스를 구입하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식은 판타지를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자크 이브 쿠스토처럼 되고 싶다면 롤렉스 서브마리너 또는 시 듀웰러를 착용해야 할 것이고, 비행기 조종사처럼 되고 싶다면 CNT 마스터를 살 거며,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면 롤렉스 데이데이트를 살 것입니다. 라는 능숙한 광고 마케팅으로 프로치 지금의 프로페셔널 라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은 그가 만든 롤렉스 라인들입니다. 1953 롤렉스 익스플로어, 1953 롤렉스 턴오그래프, 1954 롤렉스 서브머리너, 1954 롤렉스 밀가우스, 1955 롤렉스 GMP 마스터, 1956 롤렉스 데이데이트, 1963 롤렉스 데이토나, 1967 롤렉스 시드웰러, 1971 롤렉스 익스플로어 2. 성공한 그에게는 그의 친구 자크 이브 쿠스토가 함께했는데요. 1950년대까만 하더라도 심해 탐사는 해군 소속 특수부대원이나 일부 탐험가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프랑스 해군 장교 출신의 탐험가 자크 이브 쿠스토가 아쿠아롱을 개발하여 가스통을 메고 잠수를 하고 바다속을 탐사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장비를 창시하게 됩니다. 르네 폴 잘레는 자크 이브 쿠스토와 함께 다이버들에게 필요한 시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채워지게 되며 이름 역시 잠수함 승무원이라는 서브마리너가 명명됩니다. 다이버 워치의 중요한 방수 기능을 위해 고정된 트윈록 크라운으로 제작하였으며, 방수는 수면 아래 100m까지 10바의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르네 폴 잘레는 방수 스포츠 시계를 결합하는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이며 비교적 우아한 이 시계에는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5분마다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시 배제를 고안하게 됩니다. 당시 모델 초기에는 다이얼의 야광 기능이 아쉬웠는데요. 추후 파네라이와의 협업으로 수중 전문 워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해군의 메커니즘인 라디오미르를 만들게 됩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그 덕분에 프로 다이버들의 호의를 얻게 되고 그 결과물 깊은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또한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단방향 회전 가능한 특허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다이버가 움직임 때문에 역방향으로 베젤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후 자쿠 구츠토는 IWC의 뮤즈가 되어 그를 기념하는 모델까지 출시하게 됩니다. 사실 최초의 다이버 워치라는 명예는 서브마리너가 아닌 1952년에 출시한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입니다. 그래서 블랑팡은 최초의 다이버 워치라는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브마리너는 대중들에게 선보인 건 1954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브마리너는 100m 잠수가 가능한 최초의 시계라는 문구로 홍보를 합니다. 수중 세계를 위한 전문 시계의 측면 시계의 잠수 기능의 노하우 등은 관점에서는 서브마리너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이버 워치가 맞습니다.
1954년 바젤 월드에서 그동안 롤렉스에서 개발한 30년 동안의 첨단 기술 집합체의 역량을 서브마리너를 출시하면서 선보이게 됩니다. 시계 박람회 방문객들은 무광 블랙 다이얼과 시한성이 좋은 베젤의 숫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인덱스와 핸즈의 야광 기능에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롤렉스는 바젤에 처음 공개되기 전에 서브마리너를 철저히 테스트했는데요. 그 시계는 1953년 지중해에서 최고의 빛으로 첫 번째 실제 테스트를 통과했다. 모나코 심해연구소에서 5개월간 진행된 이 실험의 내용이 꼼꼼하게 공개되었는데요. 서브마리너는 12m에서 60m 사이의 깊이로 132번의 성공적인 침수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실험 도중 2m 높이의 시멘트 부두에서 떨어져 충격을 받은 후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외부에 가해진 충격에도 시계의 방수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손상은 야광 물질이 떨어진 점뿐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된 지중해는 고 염수뿐만 아니라 열대 온도와 높은 대기 습도의 악조건에도 서브마리너는 부식의 흔적도 감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수가 안 되어 케이스 내부에 물이 들어가는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물이 유입되는 징후는 다이빙의 첫 순간부터 관찰될 수 있습니다. 습기는 크리스탈 안쪽에 안개가 낀 것으로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면 다이버 워치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물속에서의 움직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견디는 테스트 역시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별 연도에 따른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내용은 드림워치 블로그에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